이 사진은 미국의 연쇄살인범으로요, 나이트 스토커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 리처드 라미레즈라고 합니다. 리차드 라미레즈는요, 로스앤젤레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범행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1984년부터 시작해서 1985년까지 약 1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요, 이 사이에 무려 13번의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시민들을요, 공포에 몰아넣었던 역대 살인마 순위에 항상 오르는 연쇄살인범입니다.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유형의 살인마들은요, 어릴 적에 방화나 동물학대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라미레즈의 경우는요, 이러한 과정들을 겪지도 않았으면서 연쇄살인을 했다라는 것에서 보통의 연쇄살인범들과는 조금 다른 유형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번 해외 연쇄살인마를 알아보는 시간에서는 미국의 리처드 라미레즈의 범행 방식과 체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생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이 가족 사진이고요. 특이한 점은요, 아버지가 멕시코계 미국인인데요, 직업이 경찰관이었답니다. 경찰관의 자식이 연쇄살인범이 된 거예요. 이유가 조금 있기는 해요. 아버지가 약간의 가정폭력을 보였다고 하는데, 라미레즈가 이때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 간질과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했지만요, 이때까지만 해도 라미레즈가 폭력 성향을 드러내면서 이상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촌형인 마이크의 영향이 더 컸고요, 연쇄살인범이 되는데 많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는 군인 출신이에요. 베트남 참전 군인이었고요. 베트남전 파병됐을 당시의 주 임무가 베트남 포로들을 고문하는 일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여성들을 수차례 강간을 하기도 했고요. 이것들을 전부 사진으로 남겨가지고 미국에 돌아오고 나서 사촌 동생이 되는 라미레즈에게 이 사진들을 자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줬었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라미레즈가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따르게 됐어요. 친해진 거죠. 라미레즈는 어린 나이에 도덕적인 관념이 자리 잡기도 전에 누군가가 해주거나 들은 적이 없었던 살인과 강간,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신기하기도 했고 호기심이 좀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받고 있던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촌형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는 라미레즈에게 군인 시절에 익혔던 기술들을 재미삼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숨는 법과 사람을 죽이는 기술들도 가르쳤고요. 라미레즈도 이것을 배우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재미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라미레즈가 살인에 대한 욕구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촌형에게 배우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폭력에 관한 것들이지만 재미로 하는 것이었고 자신에겐 놀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촌형인 마이크가 자신의 아내와 싸우던 도중에 총으로 자기 아내를 살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 라미레즈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사촌형에게 말로만 듣던 살인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사촌형은 살인을 한 후에 자기 아내의 몸에서 나오는 피를 라미레즈의 얼굴에 바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사촌형은 체포가 됐어요. 하지만 정신감정을 통해서 4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감옥을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라미레즈는요, 자신의 누나와 매형, 누나의 남편이죠, 매형이죠, 셋이 아버지가 이사를 보내버려요. 다른 동네로. 텍사스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요, 사촌형인 이 마이크와 떨어뜨려 놓으려는 생각이었던 건데, 이번에는요, 라미레즈의 매형이 문제였습니다. 매형은 밤마다 드라이브를 하러 나간다면서 자주 라미레즈를 데리고 다녔는데요, 사실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을 엿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매형의 권유로 LSD라고 하는 마약의 환각제거든요, 마약에 손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악마를 숭배하는 것에도 빠지게 됐습니다. 라미레즈에게는 사실 문제될 게 없었어요. 하지만 사촌형과 매형의 영향으로 범죄라는 것을 접하게 되면서 이러한 범죄 행위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혼자서도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라미레즈도 성인이 돼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처음에는 여관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직원용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내면서 생활비를 벌었었고요. 한 번은 숙박 중인 여성의 방에 들어가서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이 들어오면서 이때 강간 미수로 그치게 돼요. 이때 만약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연쇄살인범은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라미레즈에게는요, 천만다행인 일이 하나 생기는데,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이 피해자 부부가 신고를 취소해요. 이 사람들이 범죄자였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다른 지역으로 도주 중인 부부였어요. 그래서 재판을 만약에 진행했다가는 자신들의 죄도 발각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취소하면서 라미레즈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후에 라미레즈는 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리고 22살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완전히 가족들과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1984년 4월 10일 리차드 라미레즈의 첫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당시에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던 9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라미레즈는 이 아이를 호텔 지하실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저지른 뒤에 칼로 찔러 죽이고 지하실의 파이프에 묶어줍니다. 첫 살인이 24살인 1984년 4월달이고 검거 날짜는요 1985년 5월이에요. 1년 정도의 범행을 했던 거죠. 22살에 캘리포니아로 오면서 그 사이 2년간에 무슨 일이 촉매가 됐던 건지는 알려진 게 없어요. 하지만 뭐 그 기간에도 수차례의 사소한 절도, 폭행 그리고 마약을 해오면서 범죄가 더 잔인하게 진화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첫 범행 이후로 라미레즈는요 완전히 폭주해버려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6월 20일 79세의 여성을 자는 동안에 여러 차례 칼로 찌르고 목을 졸라 죽인 뒤에 다시 수십 차례를 칼로 찌릅니다. 발견 당시의 여성이 머리와 목이 간신히 붙어있을 정도였다 그래요. 그리고 85년 3월 22살의 여성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뒤따라가서 총으로 살해하고 룸메이트까지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서 차 안에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는 차 밖으로 끌어내서 총으로 마찬가지로 살해합니다. 자, 하루에 2건의 사건이 벌어졌죠. 지금 3명이 살해당했어요. 그러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이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긴 곱슬머리에 썩은 치아를 가지고 있다 정도의 진술만 가지고 몽타주를 이렇게 만듭니다. 경찰이. 이게 TV에도 공개가 됐어요.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라미레즈가 한동안 더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래요. 거기에 분석관들의 예측도 빗나갔었는데요. 처음에 두 사건은 9살 여자아이와 79세의 노인을 죽일 당시 칼을 사용했다 그랬죠. 하지만 세 번째 범행에서 3명을 죽일 당시에는 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범행에서 총을 사용했을 때는 냉각 기간도 없었어요. 한날 3명이 살해됐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 살인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연쇄살인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4일 뒤에 한 부부 집에 쳐들어가서 남편을 총으로 살해했고 부인을 칼로 여러 차례 찌른 뒤에 가슴에는 알파벳으로 T 모양의 흉터를 남겼고요. 눈알을 도려냅니다. 라미레즈는 범행 현장에서요 자신의 발자국을 자주 남겼다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남겼던 거죠. 이 사건과 4일 전에 있었던 3명의 살인에서 발자국이 일치했고요. 경찰 조사에서 총을 사용했다라는 것에서 연관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서야 경찰은 이 사건을 연쇄살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서라고 한 것은 흉기의 일치성, 총을 사용했다는 것과 발자국뿐이었어요. 단서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이 사이에 리차드 라미레즈는 살인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의 집을 쳐들어갔고요. 강간과 살인을 한 후 돈을 훔쳐 도망가는 방법을 반복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나이가 좀 들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총과 칼뿐만 아니라 망치나 전기 충격 등을 이용해서 고문까지 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살인을 저질렀어요. 아마도 어릴 때 사촌형에게 배웠던 그 고문과 살인 방식들을 듣기만 했던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기 위한 행동들처럼 보였습니다. 라미레즈는 그동안 10번이 넘는 살인을 통해서 자신만의 노하우와 자신감이 생기자 어떤 자만심이 좀 들게 됐던 것 같아요. 실수를 한번 합니다.
16살의 소녀를 한번 폭행한 뒤에 죽이려고 칼을 찾았지만 주변에 칼이 보이지 않자 주변에 있던 전화선을 이용해서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던 도중에 전화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신은 신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악마 숭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살인을 포기하고 현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목격자를 만들어 둔 거죠. 그 뒤부터는 가끔씩 피해자들을 살려주는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심하게 폭행을 해서 자신이 직접 목숨을 끊지 않아도 죽을 정도의 사람들과 강간을 한 사람들이었고요. 범행 후에는 반드시 귀중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빼앗을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악마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범행 현장과 피해자의 몸에는요, 펜타그램이라고 하는 오각형의 별이거든요. 지금 이 손에 보여요. 이만큼입니다. 악마 숭배자들이 쓰는 모양이죠. 이거를 현장에다 남겼다고 합니다. 범행을 멈추지 않는 이상 완벽 범죄는 없습니다. 사소한 증거라도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용의자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경찰도요 10차례 이상의 범죄 현장에서 많은 단서들을 모을 수가 있었고 많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면서 라미레즈의 뒤를 쫓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행운이 따르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벌어진 연쇄 사건으로요.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라미레즈가 현장에 발자국을 남긴다라는 정보를요 언론에 누설해버립니다. 실수를 했던 거죠. 말실수를 한 겁니다. 이 방송은 라미레즈도 봤어요. 자신도 놀랐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현장에 발자국들을 남기고 있었구나. 이걸 이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난 후에 자신의 신발을요 이곳에 버립니다. 여기가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곳이래요. 여기에 자신의 신발을 버린 뒤에 새 신발을 사신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어요. 한 남성의 집에서 침입해서 자고 있던 사람의 머리를 총을 쏘고요. 3발 정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약혼 여성을 강간한 뒤에 악마를 숭배해라 맹세 강요했고 하지만 다행히 총에 맞은 남성은 병원에 빨리 옮겨져서 둘 다 사망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살려준 라미레즈는요 집 밖으로 나와서 이제 도주를 해야겠죠. 현장을 벗어나가야 되니까 자신이 훔쳐서 타고 다니던 차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요. 마침 이때 이웃집 남자아이 13살이었대요. 남자아이가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처음 보는 남성인데 이웃집에서 도망치듯이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는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가 이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게 됐어요. 경찰이 이걸 단서로 이 차량을 추적해서 얼마 뒤에 버려진 도난 차량을 찾았는데 이날 라미레즈가 탔던 이 차로 밝혀졌고 이 차의 백밀러 안에서는 지문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리차드 라미레즈의 유일한 지문 한 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라미레즈의 신원조회가 가능해졌어요. 그러자 마약 경력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드디어 라미레즈의 얼굴이 공개가 되었고요. 전 지역에 수배가 내려지게 됩니다. 수배가 내려지던 순간에 라미레즈는요 자신의 친형을 만나고 있었다고 그래요. 가족들은 라미레즈가 나이트 스토커라고 불리는 연쇄살인범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친형을 만나고 이 집을 나오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는 걸 들었답니다. 자신을 보고 살인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때 신문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수배됐다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도망가기 위해서 차를 훔치는 것을 시민들이 모여서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라미레즈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쇠파이프와 강목 등으로 라미레즈를 폭행을 하면서 제압한 뒤에 경찰에 신고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재판장에 선 라미레즈는요 1989년 11월 7일 총 13명의 살인이 모두 인정됐고요. 5건의 살인 미수와 11명의 성폭력, 14번의 금품절도로 인해서 가스챔버형을 받았다고 그래요. 가스챔버는 방 안에 들어서 문을 잠깁니다.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방 안에 가스를 살포해서 사형을 시키는 형을 말해요. 형 집행이 결정된 순간 라미레즈가 했던 말은요 뭐 대단한 일도 아니구만 죽은 뒤에 만나자 라는 말을 남긴 뒤에 퇴정을 했다고 합니다. 라미레즈는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고요. 이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찍힌 사진입니다. 기자들에게 폭력적인 성향들도 보였어요. 특이한 점은 라미레즈에게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라미레즈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상당히 즐겼고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악마 만세, 악마 등장이다라는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상당히 팬들을 의식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요. 악마를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법정에 들어와서 팬레터를 라미레즈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라미레즈를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들고 응원하는 것이 그대로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라미레즈의 한 팬은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언론에. 연쇄살인범을 추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 여성이 처음 라미레즈를 봤을 때 잘생긴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라미레즈를 제대로 이끌어준 사람이 없어서 삶을 망친 것으로 생각이 든다 라는 말도 했고요. 나중에 라미레즈는 이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 중에 한 여성과 만나서 옥중 결혼식을 올려요. 부부입니다. 부부 사진이요. 옥중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지만 2013년도에 53세의 나이였어요. 림프종 합병증으로 사망하면서 결국 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 사건은 1984년부터 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었던 리차드 라미레즈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